이제 곡 하나를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 보내요.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레코딩을 네가 하는 법에 알고 싶어? 그러면 저 주변 사람 추천해줘요. 안 가르쳐요, 제가. 왜냐면 저도 레코딩 잘 못해요. 저는 옆에 항상 디렉터를 두고, 예를 들면 아카시, 예를 들면 쿤디판다, 예를 들면 디젤, 뭐 이런 사람들 옆에 두고 제 거 녹음 받아달라고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못 가르치는 건 저는 항상 보내요. 그래서 좀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전 JJ 형한테 가보라고 추천을 하거나, 뭐 어차피 요 근처니까 그걸 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카피랩이라고 하는 것도 잘 선택해서 해야 돼요. 카피랩이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 따라해. 그러면 카피캣 돼. 그거 빼는 데만 또 한 세월이야.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존나 열심히 따라하려고 해도 어차피 자기 랩의 기본기가 잡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주고요. 레코딩 말고 라이브 스킬 레슨 한다는 스토리 봤는데, 저도 레코딩은 안 가르쳐요. 그리고 그 라이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형은 굉장히 이 내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배울 법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냥 조언 들은 걸로. 마이너스 형한테. 무슨 힙합 용어 이런 거 뭐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지만 저는 그 흥미를 가지면 그냥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시간을 내서 알려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선. 톤 잡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요, 기타를 치는데 손에 이 굳은 살이 좀 박혀야지 이게 속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습관이 돼야지. 톤 잡는 거는 어느 순간 잡혔다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레코딩을 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녹음을 해요.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한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왜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아닌 것처럼 들리냐? 저는 얘기하면서 내 몸에 뼈를 타고 저음이 부스트된 상태의 제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녹음된 걸 들어보면 여자 목소리처럼 좀 들려요. 좀 더 고음인 것 같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레코딩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잡히게 하려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잡혀있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신기해요, 보면. 그냥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소리를 내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소리를 내는데 익숙해지는 게 톤 잡는 거예요. 맞아, JJK 형 얘기하는 것처럼 톤 잡는 거 맨날 물어봐요. 나도 그랬어요. 원래 톤 잡는 법 네이버에 쳐보고. 음색 발성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음색을 예를 들면은 저 같은 목소리가 효은이처럼 랩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효은이 톤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근희 형은 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톤 잡혔다는 기준이 뭐냐고요? 들었을 때 좆같지가 않아요. 됐죠? 오히려 녹음한 거 들어보면 더 낮게 들리는데 울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음색이랑 발성이 똑같은 거예요. 오, 진짜 전문가들 앞에 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능력이다. 그리고 또 저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 게, 그 발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성량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음색이랑 발성이랑 어떻게 똑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것인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림 그릴 때 색감 고르는 센스하고, 그리고 내 터치감하고, 같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색은 거의 좀 타고나는 게 있긴 하죠. 라이브에서 톤 높여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라이브 톤 높여서 하는 경우들은 레코딩에 너무 맞춰있다 보니까 그게 라이브 할 때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색과 발성 영향 있을 수 있죠. 맞아요. 맞는 말인데 저는 솔직히 그냥 보통 발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발성에 대해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량을 발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코딩 할 때 내가 소리를 질렀는가 안 질렀는가를 발성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량하고 발성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런 거에 하느니 그냥 레코딩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기준으로 내가 이걸 라이브에서 소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레코딩 한 거를 라이브에서 괴리감 없이 할 수 있는가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그게 내가 이걸 레코딩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이거를 내가 라이브로 했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 만한 기준을 둬요. 저는 듣기 좋으면 발성하니까 약 올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면은 그만하세요. 발성 좋은 사람, 저는 솔직히 누가 뭐 발성이 좋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저 얼마 전에 호림 형이랑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호림 형이 저한테, 와, 너 뭐가 되게 좋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발성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해도 잘 들려요. 이게 좀 잘 들려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옆에서 존나 떠들어요. 수업 시간에 존나 떠드는데 제가 야 볼펜 좀 이러면 선생님 너 나가서 엎드려 이래요. 근데 그게 어떻냐면은 보통 이게 제가 태균이 하고도 얘기 많이 한 건데 이 비강을 울리는 소리를 내는 경우에 이 소리가 굉장히 이 공명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명점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말할 때. 그러면은 카페에서도 유난히 목소리 잘 들리는 사람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이 공명점이 좋을 경우가 많아요. 나 밥 먹었어. 샐러드 먹었다 방금. 래퍼 되기 전에 어디서 랩 연습하시면? 저 지나다니면서도 많이 하고 랩을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보통 제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제가 지나다니면서 감 안 잃으려고 프리스타일 랩 같은 걸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도서관 쪽에서 랩하는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장난 반으로. 디깅은 많이 할수록 좋긴 한데 그거를 흥미가 유발이 돼야지 좋은 거죠. 발성이 좋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 내는 법을 그건 오히려 발성 레슨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발성에 관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이 비강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던가 두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고 전 장비는 잘 몰라요. 네, 전 장비 잘 모르고요. 집에서 하면 층간소음. 저 집에서도 랩 했어요. 근데 뭐 굳이 제가 막 소리를 빽빽 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얘기는 잘 안 되는데 랩하는 귀신소리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어디서든 걸어다니면서 그냥 했어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제대로 된 트레이너가 가르치는 발성 이런 거는 좀 도움을 본 적이 있어서 네. 그거는 JJK 형 레슨을 받아보시면은 발성 전문가가 있으신 거 제일 좋은 건 많이 듣고 많이 하기. 네, 그거 맞죠. 노래방에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노래방에 보통 리버브 딜레이가 많이 걸려 있어서 또 뭐야 못 뜯어먹어. 그래서 보통 노래방 갖고 에코 존나 올리고 노래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좋게 들려요. 뭔가 순수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전 좀 많이 했는데 좀 열이 존나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여튼간에 저를 열받게 하는 의도라고 내가 의중이 파악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좀 헷갈리는데 그게 보이는 순간에 나는 너를 차단할 테니까 조심해라. 반말한다. 열 존나 받을 것 같으니까 진짜로. 당신 때문에 지금 방송 분위기 족같아지는 거 한두 번 아니잖아. 그러면 좀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요청하셨어요? 오케이.
Yeah. 제이제키 형하고 랩레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 형이랑 저랑 안 맞네요. 아, 네. 닥치세요. 뭐 제가 그거 말리진 않을게요. 닥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너 왜 이렇게 뜨거워져? 아니, 존나 열받게 해요. 지금 한 3달째예요. 존나 열받게 해요. 너 방송 보는 중에 제일 웃겼어, 오늘이. 아, 근데 이게 오늘 어쩌다 되게 유익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어. 형 도움이 좀 필요해요. 어떤 거 얘기가 나왔냐면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랩레슨 고를 땐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기준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 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여기에 전문가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론화가 이루어진 사람한테 배워라. 그래야지 네 랩이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건데 뭐 아까 전에 껴들어 확실히 그 설명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하지?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전반적인 스타일이나 그 전반적인 그 서브 장르들에 대해서 그냥 좀 다 설명이 가능할 만큼 기본적인 좀 노하우에 대한 지식들이 축적이 돼 있는 래퍼면은 좀 그래도 뭐랄까 취향이랑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찾아가도 좀 설명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네. 근데 뭐 본인은 정말 랩을 잘하는 래퍼지만 근데 그게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성격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가 랩을 너무 잘하는데 근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 동물적으로 이거를 느껴서 그거를 그냥 반영하다시피 그냥 어떤 의미는 약간 그냥 리액션처럼 네. 그냥 자기가 그냥 표현하는 데 능한 사람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사람들이 약간 이제 돈이 딸려서 이제 레슨을 하기 시작하면은 보통 약간 뭐라고? 뭐라고? 내 예전에 실용음악 그 한창 다닐 때 네. 이 되게 재밌는 일화인데 이제 강사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트럼펫이었을 거야. 트럼펫 그 세션맨으로 거의 제일 최고봉 중에 한 명이 그 학교 측에서 되게 열심히 섭외를 해서 강사로 오셨어. 네네. 근데 그 강사님은 되게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설득을 해서 그냥 오게 됐대. 네. 그래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의를 하잖아. 그러면은 뭐 자기 나름대로 좀 하다가 뭐 우리 뭐 바깥으로 나갈까요? 뭐 그러고 나가. 네. 나와가지고 막 그 캠퍼스에 그냥 앉아서 뭐 수다 존나 떨어. 네. 수다도 존나 떨고 뭐 음악 이야기 막 존나 해. 네. 그러고 끝나 수업. 그런 날들이 있어. 네. 근데 그 수업 바로 다음이 같은 강의실에서 화성학 수업이었거든. 네. 근데 그 화성학 알려주는 그 강사님은 되게 그 학교에서 그 과에서 그래도 좀 몇 년 오랫동안 있었던 강사님이었어. 그래가지고 교수님 딱 교체되고 그 사람 딱 들어오더니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너희들 좀 전에 그 교수님 수업 너네는 잘 모르겠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답을 안 해. 뭐 잘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뛰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한테는 그게 당연히 되는 건데 네. 그 당연히 되는 거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돼서 되게 하기 싫어하시기도 하고
되게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해 이러는 거야. 자기 동물적인 감각으로 랩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론화가 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배워라라고 하는 게, 내 랩이 이렇고 너의 랩은 이론화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든 사람, 내가 봤을 때 그게 이렇다, 내가 분석을 해야 돼. 네. 너가 그쯤 해가지고 내가 그 방송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약간, 뭔가 소통이 존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느낀 게, 네. 그, 이론이라는 단어에서 좀 삐끗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 이론이라 그러면은, 약간, 뭐라 하지? 예를 들어서, 뭐, 화성학 이론, 이러면은, 음악을 관통하는 걸쳐서, 네. 뭐, 학계에서 인정받은 어떠한 검증된 네. 그런 것들이잖아. 네. 근데 사실 랩은